유여해의 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네. 성전환 안 하셨죠? 안 했습니다. 네. 확신합니다. 네. 갑자기 질문이 네. 이상. 박사님 만약에요. 네. 박사님이 네.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박사님 남자 맞죠? 네. 네. 근데 누가 들어와요. 네. 보니까 여자 같아요. 네. 근데 성전환을 한 거예요. 네. 남자로. 음. 분명히 보니까 여자 같아요. 네. 박사님 앞에 왔다 갔다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대다수가 호기심을 느낄 것 같은데요. 좋아해요? 뭐 좋아한다까지는 아니지만 글쎄. 환영? 글쎄 뭐 실제로 일어나 봐야 알겠지만. 그럼 좋아요. 얘가 좀 저거요. 박사님 따님이 있잖아요. 네. 따님이 목욕탕에 갔다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오늘 목욕탕에 남자가 들어왔어. 그거는 좀 네. 성전환자 같아. 네. 뭐라고 하실 거예요? 글쎄요. 그런 사례가 지금 있는 건가요? 그쵸?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실감이 잘 안 되니까 답변이 안 되네요. 근데 그 성전환자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근데 성전환자를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아냐고요? 네. 티가 나요. 그래요? 이게 호르몬 주사를 아직 많이 안 맞아가지고요. 보면은 분명히 남자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여자 같은데 네. 목소리도 남자예요. 실제 사건 목소리가 참 잘 안 변하죠. 실제 사건이에요. 네. 우리나라 사건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가 갖고 온 거는 미국 사건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실제 목욕탕에서 난리가 난 사건입니다. 아줌마들이 앉아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남자같이 생긴 성전환자가 들어왔다는 아니요, 겁니까? 생긴 건 멀쩡했대요. 여자 네. 같았대요. 네. 옆에 앉아서 이렇게 웅크리고 목욕을 하고 네. 있더래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이 네. 아줌마들이 너무 기분이 이상했다는 거예요. 힐끗 자기를 네. 보더래요. 그래서 아줌마들도 힐끗 쳐다보는데 보면서 뭔가 이상하더래요. 그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네. 찍고 나와서 막 드라이를 하고 있는데 네. 옆 그 사람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네. 여보세요. 그래서 목소리를 보고 아줌마들이 성전환자라고- 난리가 네. 난 거예요. 네. 막 뭘 던지고 나가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찰을 부르고 끌려 나온 거예요. 네. 인권위에 진정하고. 끌려 나와서 울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럼 어디로 가냐고. 내가 이 몸을 하고 남탕에 어떻게 가냐고. 그리고 난 여자로 난 생각한다고.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요새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도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경우, 뭐 네. 국내나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도 새로 그렇게 발급을. 쉽게 안 바꿔줘요. 그래요? 네, 바꾸는 것도 또 절차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뀌었고 예. 약간 가라로 외국에서 수술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한 게 아니라 네. 대충. 네,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대요. 그리고 그 바꾸는 절차도 좀 복잡하고 그래서 하여튼 법적으로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군요. 예, 생각보다 쉽지 네. 않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럼 나는 어디 가냐고 하니까 목욕탕에 있던 모든 여자들이 하는 말이 아무데도 가지 마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씻어야 되나요? 집에 목욕 시설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도 여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왜 여자냐고, 넌 남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모습을 하고 그럼 남탕에 가면 남탕에서 뭐라고 하겠냐고.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는 1번 맞아요. 네. 자, 그럼 박사님, 그렇게 생긴 사람이 남탕에 들어오면 그거는 또 네. 한국 사회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보수적이고 배타적이니까. 네, 저도 그렇게 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에서요, 일리노이 최대 고교 학군 소속 136명이 지금 교육청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생들이요? 네, 학생들이요. 여학생과 학부모 130명이 지금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성전환자 교내 화장실 혼용을 하겠다고 학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전환자들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된다라고 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학생들은 우리는 같이 할 수 없다. 탈의실을 함께 쓸 수 없다. 성전환자가 여성 화장실과 탈의실을 들어옴으로써 여학생들의 사생활 보호와 인권이 안전과 그게 모든 게 무시됐다. 그래서 소송을 한다라고 한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에서도 이게 한국은 좀 이러니까 근데 미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요, 이 학교는 성전환을 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성별과 반대되는 화장실, 탈의실 이용을 허용키로 한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는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났지만 성전환을 했을 경우에는 여자로 인정해서 화장실을 써라라고 했던 거예요. 학생들이 반발을. 학생들이 반발을 하고 네.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용을 거부하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오히려 성전환자들은 그럼 우리는 어디를 가느냐. 너희가 나를 갖다가 넣어준다고 해서 우리는 학교를 갔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고 난리를 치니까 해당 학교는 성전환자 학생을 위한 개인 탈의실도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이게 또 이 비용 문제가 또 생기는 거고. 만들어줬어요. 네. 비용이 들어도. 근데 성전환자도 이건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 대우나 차별 대우로 생각할 테니까. 나는 똑같이 난 여자들 네. 있었는데 가겠다. 근데 이 학생들은 넌 남자야. 들어오지 마. 그리고 남자들은 설마 우리한테 오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 애매하네요. 네. 저는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도 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건 현실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지금 종종 사건이 터지고 있어요. 네. 목욕탕에서 이상하다고 신고를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80년대까지만 해도 네. 이 동성연애나 이게 이제 정신병력 리스트에 있다가 네. 그 이후에는 빠졌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적 취향의 문제지 정신병력하고는 상관이 없다는데, 근데 이제 신체 구조를 바꾸지 않고, 그러니까 수술을 하지 않고도 동성애 성향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성전환이라는 거는 그거랑은 또 조금 다른 개념이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올 문제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알파고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다가올 문제잖아요. 박사님, 알파고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게요? 코드를 뽑으면 됩니다. 그 비밀인데 플러그를. 알고 계셨어요? 네. 전원 차단을 하면 되죠. 그거 알고 계셨어요? 네. 뭐 간단한 방법이죠. 그거 되게 어려운 건데 알파고 이기는 건 쉽습니다. 근데 알파고가 성능 개선이 되면 코드가 뽑혔을 경우에 그 자체 발전기를 돌려서 데이터를 보호할 수. 박사님은 보호. 그렇게 들었군요. 할 수도 저는 제가 있습니다. 들은 네. 알파고가 성능이 좋아지면 네. 코드를 뽑으면 다시 가서 꽂는데요. 자기가. 네. 그것도 어디다 꽂는 줄 알아요? 어디다가요? 자기 몸체에 꽂아가지고. 자체. 네. 그러니까 자체 발전기. 그러니까 그걸 다 갖다 꽂을 네.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알파고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한 번도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현실인데. 네. 우리는 계속해서 동성애냐 아니냐 뭐 성정체성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논의는 또 하고 있지 않는데 실제로 생긴 것만 남자지 본인의 성 정체성이나 본인이 살고 싶은 인생이나 실제 취향이나 이런 게 여성인 분들이 있고 이제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런 분들은 그냥 전환 수술 해서 본인이 원하는 삶 잘 살게 해주는 게 근데 어떻게 보면 박사님 그 전환 수술 비용이 되게 높대요. 그 의료보험도 안 되고 몇 천만 원 네, 아닌가요? 그래서 요즘 많은 문제가 네. 해외에 가서 수술을 하고 오는. 태국 네. 태국이 그게 1인자래요. 그러니까 제일 잘한대요. 한국에도 몇 분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비용이 너무 세서 네. 문제는 태국에 가서 그 수술을 하는데 그러니까 보장이 안 되잖아요. 위험에 네. 대한 보장이. 그래도 가서 받고 온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수술을 받고 왔다고 해도 태국에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훨씬 시선이 따갑죠. 네.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 당원제 남자로 지내다가 며칠 뒤에 봤는데 갑자기 여자로 돼 있으면 제가 바라본 시선도 그렇죠. 한국 사회에선 과거에 하리수 씨라든가 뭐 하리수 씨는 성전환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네, 케이스에 해당되죠. 그래서 근데 저는 정말 제가 이렇게 목욕탕에 앉아 있는데 옆에 여자처럼 앉아 있는데 약간 등대가 있고 네. 이렇게 떡대가 있고 갑자기 여보세요 하면 예. 몸집이 좀 있고 네. 목소리가 저음으로 굵게 나오는 깜짝 놀랄 것 사람이 있으면,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여성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놀라기는 하겠죠. 왜냐면 그런 분들이 소수고 드무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정말 기준이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논란이 시작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차이 같아요. 저는 동성애보다는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관대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동성애
연애자들하고 성전환 꿈꾸는 분들, 사실 이태원에 가면 이제 그 성전환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모이는 바 같은 데도 근데 있죠. 성전환자는 동성애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게 조금 다르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도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신체 구조를 모두 바꾼 사람, 뭐 상체는 어떻게 바꿨는데 하체는 이제 바꾸기 그러니까 박사님 위해서 돈 방금 모으는 이거예요. 사람. 이거예요. 돈 모으는 사람이 한 부분은 바꾼 거예요. 네. 한쪽은 바꿨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상체는 여성이고 하체는 남성이다. 아니죠. 하체는 여성인데 상체는 남성이 남았어요. 네. 그때는 어디로 가요? 그거는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상체를 여성화하는 거는 호르몬 주사로 가능한 거고 네. 하체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꿀 때는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많이 들은 게 네. 하체 수술을 먼저 한대요. 절실해서 그런가? 예.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이 사례가 그러니까 남성에서 여성, 여성에서 남성 양쪽 다 하체를 먼저 한다고요? 보통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네. 많이 가죠. 남성에서 여성으로. 보통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거의 많이 가요. 근데 참 오늘 대화가 이상한데 하체를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여기는 다 남자 같은데. 저는 그러면 제가 연구하고 조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게 되게 심각한 네, 문제예요. 그 케이스 사례를 좀. 예,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네. 너무 무관심하기 때문에 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국은 지금 소송이 걸렸잖아요. 네. 학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화장실을. 저 같은 경우 만약에 화장실에서 밤에 공중 화장실에 서 있는데 그런 사람 들어오면 놀라겠죠. 일단 놀라죠. 상당히 놀랍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바꾸지 않은 상태, 수술이 다 안 끝난 상태, 약간 미혼의 상태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독일은 이걸 제3의 성으로 인정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독일은 제3의 성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남성, 여성, 중성. 네. 그 중성은 양쪽 다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중성 화장실이 따로 있나요? 박사님, 중성이 16살인가 성을 결정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16살, 15살까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해도 괜찮은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성 정체성과 신체의 형태가 달랐을 때 이게 네. 참 안타깝죠. 어느 한쪽으로는 이제 일치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네. 이제 오픈해서 논의가 돼야 되고 예. 규정이 생겨야 한다. 예. 그리고 아주 드문 경우지만 100만 명에 1명 정도로 남성의 성징과 여성의 성징이 한 몸에 모두 나타나는 경우가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독일 케이스예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제 짧은 지식 제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얻어들은 바로는 여성으로 살아가는 편이 말하자면은 생물학적 안정성이 더 높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어릴 때 남성을 남겨준대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네. 이게 들은 소견이에요. 그래서 커서 자기가 여성인 거예요. 이게 성 정체성이. 근데 그때부터 헤매기 시작한대요. 네. 그래서 독일은 태어나면 제3의 성을 남겨두는 거예요. 근데 너는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고 네가 선택하라. 성 정체성이 드러날 때까지. 아주 소수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한 법적 배려가 있는 거네요. 그럼요. 독일은 이미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우리도 현실이니까 닥친다음에 정비하지 말고 미리미리 생각해서 연구는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어렵죠. 네. 전 이거 어려운 것 같아요. 워낙 소수니까. 소수기도 하고 이건 정말 흡연권과 금연 협령권 같은 네.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하면 이렇고 이 사람들 생각하면 이렇고.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인데 머리를 맞대고 잘 고민하다 보면 그래도 현명한 해결책이 나오리라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번호. 네, 감사합니다.